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식단,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이지만 현대인들이 빠져있는 중독, 내 몸의 회복력, 자생력이 살아나면서 내 몸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바뀌거든요. 지금 체중이 늘고 있거나 배가 나와 있거나 전당뇨 또는 콜레스테롤 상승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생겼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시고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약을 먹어요. 평생 먹어야 돼요. 그게 치료인가요? 평생 치료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삼성병원 건강의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입니다. 소식자 뼈말라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들이 과연 옳은가요? 일단 다이어트의 목표가 뭘까요? 단순히 체중계 눈금을 줄이는 게 목표라면 제일 확실한 건 굶는 거죠. 그렇지만 굶어서 내가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도달했어도 빠르게 원래 체중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과연 그게 성공적인 다이어트일까요? 담배를 끊는 걸 가정해보죠. 오늘 담배를 끊었어요. 일주일부터 담배를 다시 태운다면 금연한 거 맞나요? 그러니까 평생 담배를 끊어야 금연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체중에 도달해서 평생 그 체중을 유지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겠죠. 지금 유행하는 그런 굶거나 적게 먹어서 체중의 눈금만 줄이는 다이어트가 과연 평생 그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 요요 현상이 생기면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거나 처음보다 더 많이 체중이 늘어나서 끝날 겁니다. 결국은 다이어트에도 실패하고 살이 잘 안 빠지는 몸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는 훨씬 체중이 안 움직이는, 꿈쩍도 안 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겠죠. 그런 다이어트는 100% 실패한다고 보면 됩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 중에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틀린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내가 아는 만큼 살이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또는 영양,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게 먹는 방법은 또는 배고픈 거를 참는 다이어트는 100% 실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오해하는 것이 식이요법과 운동만 하면 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하면서 운동을 곁들이면 누구나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다이어트의 목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거든요. 그럼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려면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도 필수적이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현대인들이 지금 빠져있는 의자 중독,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 주어야 내 몸의 회복력, 자생력이 살아나면서 내 몸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내 몸이 바뀌는 건데, 사람들은 그저 평소보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체중으로 갈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지식,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는 것, 과식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살을 찌게 만드는 건가요? 내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게 되는 건데요. 망가지는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대사의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식사를 하고 나면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당이 떨어지게 되면 피하지방에 비축해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는데, 당을 썼다가 지방을 썼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빠르게 스위치할 수 있는 몸, 이런 몸은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은 절대로 살찌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자동차 연비를 예를 들어요. 새 차가 나오게 되면 연비가 좋잖아요. 연비가 좋다라는 거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을 덜 먹는 거잖아요. 차를 험하게 몰면 어떻게 되죠? 연비가 떨어지죠. 연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기름을 더 먹겠죠. 쉽게 얘기해서 연비가 떨어지는 차, 같은 몸이 되어버리면 평소보다 더 먹어야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몸은 앞으로 계속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연비가 떨어진 몸을 다시 연비가 좋은 몸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아야 되겠죠.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첫 번째가 내 몸을 망가뜨렸던 나쁜 음식을 멀리하고, 대표적인 것이 고당, 고지방의 초가공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설탕, 밀가루, 씨앗기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하고, 가급적이면 집밥, 밥과 채소와 단백질의 양질의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 있고 대사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높이고 근육량을 늘려주어야 대사 유연성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병행이 되어야 연비가 떨어진 자동차,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몸을 다시 예전에 연비가 좋은 차,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연비가 좋아서 살이 절대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스위치라는 표현을 내가 했는데, 이제 박용우의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의미에서 스위치온인데,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것이 지금 설명드린 연비가 떨어져 있는 몸,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을 지방을 잘 끄집어 쓰는 몸으로 지방대사의 스위치를 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위치온이 되게 되면 지방을 잘 쓰게 되니까 대사 유연성이 좋아지고 지방이 더 이상 내 몸에 붙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것이 지방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몸을 지방 대사를 제대로 스위치온 시켜주는 그러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4주 프로그램이잖아요. 4주라고 기한을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통원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치료 기간이라는 게 있죠. 항생제를 먹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1주, 2주는 먹어야 되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뭐 2주에서 한 달 어떤 기간을 두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살이 찌는 현상이 생겼다면 그 신진대사를 회복시키는 치료를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입원 치료가 아니라 통원 치료, 그리고 통원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입원 치료할 때 어떻게 하죠? 병원에서 나온 병원식만 먹어야 되고 외부에서 나온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고 의사의 지시대로 철저하게 해야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다행히 입원은 아니지만 통원 치료를 하더라도 금기 음식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허용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서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필요하다면 간헐적 단식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망가진 내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는 치료, 이게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이고 스위치온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계속 체중이 늘고 있거나 배가 나와 있거나 또는 병원에 갔더니 전당뇨 또는 콜레스테롤 상승 또는 혈압이 살짝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생겼다라고 스스로 진단을 하시고 스위치온 다이어트 4주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뱃살뿐 아니라 당뇨, 심장질환, 중풍,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치료인 건가요? 대사 이상인 몸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계속 올라갈 거고, 혈당도 조절이 안 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게 될 거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승하게 될 거고, 간에 기름이 점점 더 많이 끼게 될 거고, 뱃살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갈 거고요. 조금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 심장질환이죠. 심혈관질환이라고 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나타날 거고요. 조금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혈관질환, 뇌경색이 생기겠고, 더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겠죠. 그러면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심혈관질환, 이것을 성인병, 중년 이후에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했어요. 45세 이후에 생기는 병이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40세 미만의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뇨뿐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환자도 계속 늘고 있지만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초기 단계에서 내 몸에 대사 이상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생긴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 보면 어떻죠? 약을 먹어요. 언제까지 먹죠? 평생 먹어야 돼요. 그게 치료인가요? 평생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치료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치료는 감기 치료 어떻게 해요? 약을 먹든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 일주일 지나서 감기가 나오면 치료가 끝난 거잖아요. 병이 나야 치료가 된 거거든요.
그럼 평생 약을 먹는다는 것은 병이 낫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관리인 거예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런 합병증으로 최대한 늦게 가보자 하는 발버둥인 거지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료가 가능할 때 대사 이상이 있어서 지금 4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면 치료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놓치고 이거를 방치했다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몸으로 가는 겁니다. 평생 관리할 것인지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관리를 약을 안 먹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스위치 다이어트 4주 치료 프로그램에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게 먹으라고 얘기 안 해요.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 포만감 호르몬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배고프게 먹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만감 있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당연히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중에도 식이섬유를 제외한 나머지 당질에서 단순당, 그러니까 설탕, 액상과당 이러한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죠. 대사 이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뭘 먹어야 되죠? 복합당질, 밥이라든지 고구마, 감자 이런 전분류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신체 활동량만큼 먹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신체 활동량이 과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지금 먹는 양보다 적게 먹어야 되겠죠. 특히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중에는요. 단백질은 보이는 대로 챙겨 먹어도 내 몸에서 알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이 안 됩니다. 그럼 지방은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겠죠. 어떤 게 좋은 지방이죠? 등푸른 생선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이러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지방의 대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들기름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도 좋은 지방이 많은 음식에 속하죠. 그러니까 지방은 좋은 지방으로 단백질은 충분히 탄수화물은 복합 당질을 내 신체 활동량에 맞게 먹는 것이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반면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대표적인 것이 설탕, 밀가루죠. 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제 가공 기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가공 식품에 들어가 있는 설탕과 씨앗 기름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대사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 몸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4주 기간 동안에 절대 못 먹게 하는데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조금만 먹어도 안 돼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이거는 칼로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입에 들어오는 순간 중독성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뇌의 도파민을 자극해서 바로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한 달 동안 금해야 되고 첫 일주일이 힘들지 일주일만 잘 참잖아요. 안 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미각과 뇌를 리세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바로 박용우의 4주 다이어트 치료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뭘 먹어야 되죠? 자, 먹지 말아야 될 거 알겠어요? 먹어야 될 거 알겠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위치 온 다이어트 레시피북을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식사를 직접 만들어 먹을 때에 이 스위치 온 다이어트 레시피북을 참고하신다면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맛도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